light the fire. You place the flowers in the vase that you bought today. 지금 현재 일산 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6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둘을 두고 있고요. 제 처는 현재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중앙위원을 했고요. 기간당원제라는 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민주통합당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혁신, 그리고 청년 세대 정치적 진출,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시민당원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설계한 장본인으로서 정당 기획가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려고 하는 소셜 디자이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대한민국의 하두는 정의와 복지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이 워낙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복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수혜와 뭔가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생명줄, 그런 작용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이제 안전판, 안전 거물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추락하는 사람을 받아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압축적 성장을 해와서 이러한 너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안전 그 거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복지, 이 두 문제가 2012년에 한국 사회의 하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장 생활에 불편하면 사실은 그 일산이 좀 교통 문제가 있었어요. 교통 문제가 꽤 큰 편이었는데 지난 한 4, 5년 동안 교통 체계는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뭐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직행 좌석버스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많이 개선된 건 틀림없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일산 서구의 가장 최대 현안이라면 서구청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개방된 복합 문화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것, 빨리 일산 서구청을 건립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 예정지가 대화역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이제 한성 주차장도 겸하고, 특히 출퇴근에 그 직장인들이 이제 타가, 육아 이런 것도 많고, 스웨덴, 핀란드를 제가 10일 갔다 왔거든요. 두 나라를 다 교육 현장만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UN 평가에 1등 한다라고 하는 핀란드, 그다음 2, 3등에 드는 스웨덴 두 나라를 다 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교육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서울, 전남 이런 교육청 분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한 30명 같이 가서 쭉 한 일주일 이상을 쭉 둘러보고 탐방을 하고 왔는데, 그 충분한,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어떤 해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나라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재밌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평가를 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 세 가지 평가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이제 잘했어요는 뭐냐면 사실을 알면 잘했어요. 그다음 아주 잘해서는 이 사실을 자기 시각으로 해석해내면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해서는 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과 다른 무엇과 비교해내는 능력이 있으면 아주 잘했으라고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그런 이제 평가 시스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학생들의 창의를 가장 높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이 아니면서도 충분히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주는 교육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교육위 같은 데 아주 치열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파주자유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의 이사장을 또 2년 했고 대안교육을 오랫동안 이제 같이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교육 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의 밖에서 바라보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생각, 이걸 이제 민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정당원의 생각을 당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는 정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당의 공천권을 당의 대표나 당의 중앙당이 쥐고 있으니까 실제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달리 당의 지도부에 충성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민심보다는 당심이 자기 공천 받는데 우선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불신 1번이 거기에서 오고 있고 이게 지금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후보 선출을 이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시민인 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그걸 주장해 왔고 또 그걸 제도적으로 설계해 왔는데 모바일 투표 이번 이제 2월 중순부터 신청자를 받아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할 건데 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일종의 공천 혁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한 번만 냉정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하면 충분히 규칙,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정치적 유불리로 이제 해석해서 국회법 개정이나 이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걸 정치적 결단을 못 하는데 지난 그 2년 전부터 미국 그 헌법 27조처럼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개정은 그 해당 연도 국회의원에겐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대 국회가 사실은 이 국회 폭력을 해결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그러니까 여야 다수가 누가 될지 모를 때 개정하고 그것을 19대부터 적용하면 따를 수 있는데 맨날 야당일 때는 반대하고 다수당이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국회법을 개정하려니까 약자가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그렇게 미국 헌법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자기 때는 하지 말고 다음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그 순차선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벌써 국회 회기는 지나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국회법이 미국식 제도 시스템과 유럽식 제도, 정당 정치 제도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도의 불일치에서 오는 좀 문화적 충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뭐 국회가 입법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각제 같이 이 정부도 입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는 이제 되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아주 강하게 국민들의 정서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은 막강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안을 내는 곳인데 1년에 쓰는 국회 예산이 전북 정읍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적은 예산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월급을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을 좀 잘 시키면서 정부를 잘 감시하고 부패를 막으려면 그런 부분에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 이제 문화와 제도 시스템의 충돌에서 오는 불일치죠.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20%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자기 득표에 그리고 또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뭐 여성 지역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또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15% 여성 그 정치를 의무 공천하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전국 245군데 출마자 중에서 37명을 그냥 무조건 공천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공천한 사람이 39군데 지역구예요. 그럼 여성 후보가 있는 곳은 전원이 다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정치적 진출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 대한민국 현재 양극화의 이 어려운 이 나라의 실정과 민생 안정이 제1 정치 과제지 어떻게 여성 정치 참여가 제1 과제가 되느냐, 정치 과제가 되느냐라는 거고요. 공천의 핵심도 정치 신인과 젊은 이 청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 영입이 더 중요하지 여성 정치 참여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저는 경중을 따져도 우선순위를 따져도 여성 정치 진출이 2012년 민주통합당의 제1 혁신 공천의 주제다. 그걸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5% 공천의 결과, 결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미 한 번 한 사람, 그리고 출마도 여러 번 하고 지역의 지역위원장인 사람들이 나는 경쟁하지 않고 무임승차, 자기는 그냥 무조건 낙하산 공천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도 안 하고 무조건 특혜를 달라. 가산점의 특혜와 의무공천의 특혜, 두 가지의 특혜를 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정하게 서로가 경쟁하자는 거고요. 여성 정치 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이 제도는 서구 유럽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여성들이 정당명부에 많이 올라가서 비율이 높은 거지, 우리나라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가 있는 나라에는 여성 참여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을 무리하게 강제로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시절에 최고위원 선출할 때 여성을 반드시 최고위원에 한 명 들어가게 이렇게 가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명숙 당시의 후보가 꼴등했어요. 9명 중에. 그래서 꼴등이었지만 들어가서 5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에 조배숙 최고위원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그 가보 조항을 없애버리니까 민주통합당이 한명숙 대표가 1등,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3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가보하는 조항은 결국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년 비례대표인데요. 제가 앞에 연결해서 보면 이 한국의 청년은 지난 18대 국회에 35세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과 어쨌든 대화하거나 소통하거나 공감하는 그러한 제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주통합당 합당하면서 비례대표 4명을 꼭 공천하게 하자, 비례대표로. 그렇게 이제 통합의 조건을 걸었고 그게 합의돼서 통합이 성사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말까지 그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서 그걸 쭉 진행했고 1월 28일까지 접수 마감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390명이 응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계획을 했을 때 적어도 100대 1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다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택도 없다. 뭐 이래가 계속 그랬는데 결과는 모바일 투표도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50만, 70만 넘는다는 게 다 비웃었는데 결과는 30만 되면 대박이야 그랬는데 결과는 70만, 80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요즘 깔때기가 대세지만 제 자랑에 가깝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미래의 어떤 우리 한국의 흐름과 이런 추세를 보고 판단한 거지 그냥 이 허풍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4년 해도 35세까지 뽑으면 30대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25세에서부터 35세까지 이렇게 제한한 거죠. 이 제도도 아마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뽑자라고 했고 이 슈퍼스타 K 방식도 제가 2년 전부터 바로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접목된 경선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건지 했는데 약간의 뭐 너무 경선 방식이라는 이 경쟁에 대한 이런 좀 사회적 부정적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그러면 밀실에서 누군가가 공천하면 그러면 되느냐? 밀실 공천보다는 공개 경선 방식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수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야권 통합운동을 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야권 통합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16일 날 드디어 민주통합당을 승사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민주통합당을 시민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하는 정당, 그리고 젊은 세대, 인터넷 세대와 소통하는 정당, 그리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혁신 과제를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1월 말 새로운 그 결심을 굳히고 일산 서구에 선거 사무실을 내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지금 막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2012년 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 여기 김두수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99%를 위한 99% 시민을 위한 정권 교체, 이것을 김두수가 해내겠습니다.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